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은 노동절 휴장이었습니다. 노동절 휴장이었고 유럽은 개장을 했습니다. 유럽은 상승해서 마감했죠. 사실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유럽 상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유럽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오늘 상승 마감한 이유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테이퍼링 연기 가능성 때문에 유럽장이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란 시장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유로존에서 이제 바클레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외면하고 고용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고용이 생각과는 다른 국면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돼서는 사실은 고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시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 미국에 석각되는 니얼 퍼커슨 같은 사람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 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바클레이스의 이 발언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중에 테이퍼링 시작을 예상한다. 근데 9월도 좀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정확하게 시장에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시적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고용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갖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 다음에 고용이 더 11월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클레이시가 얘기하는 건 11월, 12월에서 내년 중반에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다 끝내야 되는 거 맞아요. 테이퍼링이. 그래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같이 가게 되면 너무너무 문제가 클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20일 통화정책이 유럽에 있어요. 9일날 했어요. 9일날.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널리스트들은 12월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것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그 11월, 12월 하고 유로존이 12월 하게 되면은 전 세계 가장 큰 경제국인 미국과 그 다음 경제가 큰 데가 22 유럽연합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을 같이 회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같이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9월에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유로존은 조금 더 늦춰서 내년 정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에서는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20일에서도 유로존 물가 때문에 골이 아픈 것 같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 얘기 나올 정도면 러시아는 옛날에 한번 인플레이션 때문에 TV에도 나왔었어요. 리어카에다 돈 싣고 가서 빵 사먹는 거에서 줄 서가지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10,000원 내면 엄청난 돈을 환전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약간 두려운지 그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로존 차트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로존 차트를 보면 유로존은 어저께 0.8%, 프랑스 0.1, 독일이 0.96% 좀 상승을 했네요.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예, 이거 지금 다와가 똑같죠. 76주에서 꼭지 맞고 지금 음봉 나면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차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의 싸움을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옛날에 잘못 끈 겁니다. 이렇게 그어야죠. 1, 2, 3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얘네는 여유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1, 2, 3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시간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미국 또 유로존 우리나라 전부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변곡이 도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직면한 상황.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문제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 주가가 더 가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뭐 이들은 그런 생각하나요? 하이프 인플레이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보자 뭐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계는 아주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한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 야, 요즘 외국인 매수합니다.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말씀 2주 전에 매수했던 금액 대비로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 거의 1억 주 정도 팔았죠. 지난번에 이제 그 차트를 좀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 지난 여기서 한 1억 주 팔았어요. 근데 여기 올라온 게 지금 한 8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는 다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다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났을까? 지난달에 6조 매도했고 현재 한 7,8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 1억 주를 다 받아먹기 때문에 물량 많을까지 끌어올려서 이익을 청산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지난번처럼 고점으로 다시 매도를 감행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는 것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활동 영역이 생겼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추세 반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달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음봉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음봉이 커지면 조금 위험해지죠. 그러나 11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00원이 깨지면 상방 열어야 되는데 주가는 근데 안 깨지면 이거는 다 휩소다. 오히려 원달러 주봉상 정배열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다 그런다면 이번 주에 5월 5주선 값이 여기 있죠. 제가 뭐 신화는 따로 얘기는 안 해드리고 5주선 값이 지금 1166원이에요. 그러니까 1166원을 향해서 가는지 그래서 5주선이 120선을 골드크로스 치는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양봉에 나왔어요. 주봉상으로. 근데 양봉이 커지는지 봐야 되는데 이번 주가 만기예요. 만기인데 만기는 지금 포지션상으로 가는데 포지션상으로는 일단 상방은 매우 제한된 상황이 돼버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달러가 위로 솟구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ECB 통화정책에서의 그 방향성 저는 ECB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원달러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이 다시 주봉이 정배열로 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화요일이 됐어요.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상승을 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상승을 바랄 수 있게 삼성전자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벌써 수급적인 부분이나 원달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달러가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